제가 매주 금을 모으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국거래소에 이 금 거래소가 따로 있는데 이 웹사이트가 지금 이용자가 많아서 접속이 안 된대요. 다들 이제 금에 관심이 많나 봐요. 요즘 금 가격이 진짜 말 그대로 금 가격이에요. 엄청 많이 올랐어요. 어차피 뭐 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제가 이제 뭐 금 시리즈 시작한 게 한 8월 정도부터 이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꾸준히 모으면서 금 가격도 꾸준히 올라서 기분이 좀 좋아요. 아마 시리즈 보신 분들한테도 금 가격이 어떻다 이런 것보다는 재테크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좋겠다 한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처음 이 영상을 접했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맥락인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이 왜냐면 8월 달에 모을 때 가격이랑 지금 가격이랑은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금을 산다고 하면 비싸게 사는 거니까 부담될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공부한다는 목적에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공부할 거리 1번은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 자산이나 이런 것들 공부를 할 때는 예전에 어땠는지 보는 게 중요해요. 예전이라고 하면 1년 전 가격이 어땠다 이것보다는 진짜 옛날에 비슷한 이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떤 자산들이 좋았다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1980년대 그러니까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는 금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었어요. 그 중동에서 막 전쟁도 있고 오일 쇼크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이후에 막 고금리 이런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금 가격이 이제 줄줄줄 올랐던 거죠. 근데 이게 상황이 비슷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고금리 지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서고 이런 것들 상황이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이랑 비슷해요. 그때 당시에 금 가격도 꽤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최근 예시를 들어보자고 하면은 08년도 금융위기가 있을 때도 금 가격이 꽤 올랐었어요. 그리고 2010년, 2011년 이때는 유럽에 재정위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저축은행 파산 사태 있고 이럴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 금 가격이 꽤 올랐었습니다. 더 최근으로 돌아오자고 하면은 2020년 코로나 때도 전 세계가 리스크가 있었고 이때 당시에도 금 가격이 꽤 올랐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짚어봤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댓글에 다실 수도 있어요.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은 다르다. 저도 좀 안전지향적이고 보수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수적이다 보니까 이 투자를 할 때 옛날에 반복됐던 그 사이클이랑 다르게 투자하는 걸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이만큼 이제 해볼까 이 정도요. 저도 이제 옛날 영상 보면은 막 비트코인 이런 거 싫어해요. 지금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역사적인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짧으니까 다른 애들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할 거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거예요. 투자할 여러분 상황. 이거는 늘 얘기하는데 주기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상황이 제일 중요해요. 뭐 금 투자가 어쩌고저쩌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내 상황. 저는 이 금 시리즈 시작할 때가 이제 뭐 한 6개월 이 정도를 쭉 이제 금을 모아가지고 부모님한테 선물해 주겠다 이런 목적이었어요. 제가 부모님 생일, 뭐 결혼기념일, 뭐 동생 생일 이런 거 잘 못 챙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리즈를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적에 맞게 모은다는 측면에서 이제 금이라는 걸 골랐던 거고 또 이제 금을 투자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방법 하나를 선택을 했던 거예요. 이건 이제 예전 영상들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비교해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공부할 거리는 내 상황에서 어떤 자산을 어떤 통장으로 어떤 상품으로 모을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늘 얘기 드리니까. 그리고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본 다음에 목적에 맞게 투자를 해야지 투자를 꾸준히 이어갈 수가 있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투자 성향, 내 목적 뭐 이런 거 생각을 안 하고 저거 좋다고 해서 투자를 하면은 극단적인 예로 엔비디아 같은 거 투자를 했어요. 그럼 투자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한 10% 20% 됐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내가 엔비디아 투자하는 목적이 내 성향이랑도 맞고 내 상황에서 그냥 장기 투자해도 되니까 유망한 주식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냥 꾸준히 모아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남들 따라서 저기 지금 가고 있네 나도 따라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나에 대해 생각 안 하고 투자를 했으면 마이너스 20% 됐을 때 이런 씨 어떻게 이거 다 틀린 거 아니야? 뭐 안 좋은 얘기 조금 나오고 이러면은 빨리 도망쳐야겠다 이렇게밖에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무슨 투자를 하더라도 내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금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봤고, 두 번째 내 상황 좀 제발 생각해보셔라 얘기했고, 세 번째는 최근 이야기예요. 최근 금 상황 이야기를 덧붙여 볼게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몇 달 동안에 금 가격도 꽤 올랐고, 일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글로벌 불확실성, 세계 경제가 어떻다, 미국 경제가 어떻다, 뭐 이런 불확실성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은 금 가격에는 우호적이에요. 호재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 금 상황 생각해볼 첫 번째는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경제 성장률이 안 좋겠다,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들이 다 안 좋지 않을까, 불확실하다, 이런 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해볼 거는, 그럼 이렇게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국면에서 중앙은행들,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국은행, 중국에는 뭐 인민은행, 뭐 미국에 이제 중앙은행, 이런 중앙은행들, 이 중앙은행들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원화 자산이 불안하니까 금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내 돈을 지키려고 금을 매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뭐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포트폴리오라는 게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채권, 금, 원자재 이런 거 다 섞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노잼이에요. 대신에 노잼인 대신에 내 자산을 지키는 데는 유리해요. 마찬가지로 내 자산 지키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게 개인들뿐만 아니라 이런 공공기관들, 큰 투자자들도 불확실하다고 하면은 주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금, 채권, 뭐 여러 가지 자산들을 섞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금을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금을 매입하는데 큰 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 인민은행에서 몇 개월째 이제 금을 사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또 금을 사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데는 진짜 말 그대로 큰 손이라고 볼 수 있어서 금 가격이 좀 계속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생각할 거리는, 그러면은 우리 말고 밥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냐, 밥 먹고 뭐 금 가격 어떻게 될지, 막 자산 가격 어떻게 될지 고민하는 뭐 증권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거를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생각해봐야지, 이렇게. 지금 뭐 뉴스들 이렇게 헤드라인 나올 거예요. 골드만삭스에서는 금 가격이 2025년도 말까지 한 8% 정도는 상승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근데 근거가 뭐냐면, 여전히 물가 상승률을 방어하는, 인플레이션 방어하는 목적이랑 안전자산으로서, 아까 얘기했던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처럼 안전자산으로서 금에 대한 매력이 증가해서 금 가격이 뭐 계속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금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투자하자, 이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방어 목적으로 금을 매입하는 게 괜찮은지, 다른 이제 큰 손들도, 큰 막 기관 투자자 이런 사람들도 안전자산의 모습으로 이거 금을 계속 매입을 할지, 이런 걸 한번 보자, 이 정도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플레이션 방어 목적으로 뭐 기관 투자자들 같은 큰 손들이 금을 계속 매입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이야기들도 있어요. 미국이 지금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는 미중 무역 갈등이 엄청 심해졌어가지고 이런 관세 리스크가 계속 커질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불확실성이 커지면은 안전자산으로서 금에 대해서 금 투자를 좀 긍정적으로 볼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불확실성이 클 때 금 가격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 전쟁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금 가격에는 우호적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 뉴스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관세가 계속 부과가 되고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렇게 전쟁을 할지, 아니면 뭐 중국이 백기를 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캐나다에 뭐 관세 부과하겠다 했는데 한 달 유예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세를 보고 내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간단하게 보긴 했는데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금의 역사 간단하게 봤어요. 1980년대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내 상황 제발 생각해 보셔라. 이건 이 시리즈 내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상황 생각해 보기. 이게 이 시리즈의 목표예요. 세 번째는 이제 최근에 금 가격이 어떨지, 뭐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뭐 지금 사냐 마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답변 안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금이 이제 올랐으니까 1년 동안 계속 올랐고 뭐 이제 뭐 재수익률 이런 거 나오겠죠. 금 조금씩 모았던 거.
뭐 한 뭐 10% 이 정도 되거든요. 10% 정도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사야겠다. 이건 안 돼요. 가격이 어떠니까 이제 내가 투자 결정을 한다. 이러면 안 되고 이 금에 대한 뭐 자산이 속성이 어떤지 그냥 회사로 비유를 들자면 그러니까 다들 이제 저 회사 투자하니까 투자한다 이건 안 되고 이 회사가 뭐 재무제표도 튼튼하고 이 회사가 지금 뭐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투자하겠다 이거는 괜찮아요. 느낌 오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내 목적은 어떻다 그리고 지금 상황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금 투자 시리즈를 보면은 뭐 골드바로 모으는 거, 금 ETF로 모으는 거 막 뭐 금 통장 이런 거 여러 가지 설명도 해놨어요. 이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관련해가지고 영상으로 얘기하면 좀 길다 보니까 채권이랑 금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글도 써놓은 게 있거든요. 이건 좀 됐어요. 한 몇 주 됐는데 지금도 유효한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